오늘은 뭐 준비물이라고 한다면 준비물일 수 있는데 핸드폰이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핸드폰으로 하는 어플이거든요. 그리고 PC로도 물론 가능은 한데 제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핸드폰으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 인스타그램의 계정인데요. 저는 요 계정만이 아니라 여기 누르면 계정을 여러 개를 전환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 계정, 뭐 요거는 이제 뭐 상업용 계정, 뭐 요거는 예를 들어 취미로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올리는 계정, 이런 식으로 계정들을 나눠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인스타그램의 일단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스타그램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찍어서 올릴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요. 여기 앞에 있는 집 모양 부분이 뉴스피드라고 해서 친구들의 글들이 보이는 곳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글을 보시면은 이 글에 대해서 이렇게 해시태그들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시태그는 검색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갖는 이용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게 컨텐츠를 분류하는 게 이러한 해시태그의 역할이고, 우리가 간단하게 뭐 내가 그냥 개인용 계정이다 라고 한다면 해시태그가 굳이 상관이 없겠지만, 고객하고 소통을 하고 팔로워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해시태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해시태그에는 브랜디드 해시태그와 커뮤니티 해시태그라는 게 있는데요. 단순히 브랜드명이나 제품명을 이용하거나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를 해시태그로 쓰는 것이 브랜디드 해시태그라면, 커뮤니티 해시태그는 데일리룩이나 맛집, 여행 또는 뭐 일상, OOTD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주제나 일상적인 내용을 해시태그로 사용하는 걸 커뮤니티 해시태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티 해시태그를 사용하면 고객이 아닌 대중들과 소통을 하기가 좋고 게시물들이 쉽게 검색에서 최적화가 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팔로워도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브랜드 타깃 집단이 평소에 어떤 해시태그를 쓰는지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로 하겠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검색을 했을 때 내 해시태그를 다른 게시물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 찾고자 하는 고객이 거기다가 이제 좋아요를 하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아니면은 팔로워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브랜드 타겟이 어떤 해시태그들을 주로 쓰는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객이 평소 어떤 해시태그를 쓰는지를 조사하고 그 중에 이제 브랜드의 게시물과 어울리는 것을 골라서 쓰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실 때 내가 이러이러한 해시태그를 달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신의 브랜드가 속한 업계의 인스타그램이 있을 거고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얼만큼 팔로워가 생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경쟁사의 게시물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해시태그가 많은 참여를 불러오는지 또는 잠재 고객이 어떠한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플루언서라는 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사람인데요. 일반적으로 파급력이 높은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공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예를 들어 자기의 어떤 채널에서 어떤 제품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그걸 따라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따라서 어떤 그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지금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시겠고, 이러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시장 규모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플루언서는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 일단은 연예인이나 셀럽, 유명 크리에이터 등이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보시면 돼요.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메가 인플루언서라면, 매크로 인플루언서는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나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의 운영자가 매크로 인플루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개인 인플루언서라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되겠고요. 나노 인플루언서는 수백이나 수십 명의 팔로워를 확보한 개인 블로거, SNS 이용자라면 나노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수십 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거나 수백 명의 팔로워들은 웬만해서 조금만 있으면은 아마 충분히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미 나노 인플루언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이렇게 등급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연예인하고 셀럽들한테 내가 어떤 광고를 맡긴다 한다면, 예를 들어 그 연예인이 생수 한 병을 마시는 그 생수도 간단히 말하면 협찬을 받은 거고, 그거를 마실 때 인플루언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SNS에서 그걸 마시거나 유튜브에서 그걸 마시는 것을 보여줬을 때 금액을 많이 내야 돼요. 지불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면, 이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나노 인플루언서들에게는 서비스만 제공해줘도 그것을 멋있게 또 글을 써가지고 올려주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나노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가 인플루언서는 인지도가 매우 높기는 해요. 근데 얘가 광고를 하는구나, 이걸 대략적으로 알죠. 근데 나노 인플루언서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마치 그냥 옆집 언니가 쓰는 제품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일반인들에게 광고가 아닌 정보로 다가가기가 좀 좋은 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나노 인플루언서를 쓰는 마케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한 솔직한 후기가 실제 소비자들의 이목을 더 끌거든요. 예를 들어 옆집의 엄마가 화장품을 썼는데 피부가 되게 좋아졌대요. 실제로도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구매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후기 정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인스타그램 마케팅은요, 92%가 인스타그램에서 새 상품을 접하고 구매와 관련된 행동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85%는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검색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63%는 브랜드 인스타그램 계정에 연계되어 있는 브랜드의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해 봤다고 해요. 그리고 35%는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접한 후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SNS에서 제대로 홍보 활동을 할 때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런 마케팅 부분에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SNS를 좀 잘 활용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내 상품이 가격 경쟁을 거치지 않고도 내 상품이 쉽게 그래도 팔릴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내에서 정보 탐색은 물론 네이버가 압도적인 이용률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됐던 게 블로그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검색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취미생활 또는 요즘 트렌드 이런 걸 살펴볼 때는 검색 포털보다는 SNS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본 그런 설문인데요. 포털 사이트가 아닌 SNS를 이용하는 이유라고 물어봤더니 궁금한 내용을 영상으로 자세히 보고 싶어서가 48.9%였다고 해요. 실제 보면은 유튜브에서 우리가 궁금한 내용들을 검색을 해서 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리본을 잘 못 묶는 편이라 가끔 이제 리본을 예쁘게 묶어야 될 때가 있으면 리본 묶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뭔가 이제 궁금한 부분들을 블로그보다는 유튜브에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영상으로 자세히 보고 싶어서가 48.9%예요. 또 댓글이나 좋아요 같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요가 48.5%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SNS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많아서가 35%, 그리고 궁금한 내용을 사람들이 글을 다 읽어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간략한 이미지로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SNS를 활용하는 거예요. 특히 아마 이미지로
보는 분들은 유튜브가 아닌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SNS를 이용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게시글을 2019년도에 만들긴 했지만 아직까지 바뀐 점은 없어요. 소셜미디어의 트렌드는 단연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 아직까지는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유는요. 보통은 여러분들의 흥미 위주의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재미있는 것들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그 내용을 볼 것이고 자기 개발에 대해서 찾는 사람들은 자기 개발에 대한 유튜브를 보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그런 부분보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지인 간의 어떤 교류를 위해서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차지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사진이나 동영상, 즉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면 고객들이 팔로우를 할 확률들이 높아지고 그 고객들이 팔로우를 한다면 내 서비스를 그만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잠재 고객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는 구매를 유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용층을 알아야 될 텐데요. 주된 이용층은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나이대가 좀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인스타그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스타그램에서는 구매력이 좀 가능한, 즉 경제력이 좀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특히나 여성층들이 많이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댓글을 달고 검색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이용자 10명 중에 7명은요.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보고 관련 제품에 대해 이용 의향을 느낀대요. 그리고 61%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들어봤죠.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이쁜 카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예쁜 카페, 뭐 베스트 10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들이 있으면 거기 있는 그런 사진을 보고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인스타그램에 팔로우를 해가지고 두고 있는데요. 스타벅스에서 신제품이 나올 때쯤엔 그 인스타그램에 먼저 올려놔요. 그러면 이런 신제품이 나오네? 언제 출시가 된다니까 그 이후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실제로 그 출시 이후에 가서 그 제품을 사 먹곤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의 이용자들은 그에 대한 게시물들을 보고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이용 의향을 느끼게 되고 실제 제품을 구매하는 경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잘만 활용하신다면 인스타그램은 어떤 그 여성층들 또는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정보로 다가가서 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인스타그램 마케팅에서 일단 게시물 광고를 접속을 하고 구입이나 이용을 하고자 했던 그런 의향을 따져보니까 실제 게시물이나 광고를 접촉 후 구입 이용 의향을 느꼈던 경우가 72.4%가 있다고 해요. 그 72.4% 중에서 실제 구입한 경험은 61.4%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용 의향이나 구매를 하게 됐던 요인은 4가지 정도가 됐는데요. 일단 사진 영상의 퀄리티가 좋아서예요. 그게 72.0%. 그래서 우리가 영상이나 또는 사진을 좀 잘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할 때는. 그리고 설명이나 해시태그가 좋아서가 50.4%.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보게 될 때는 해시태그에 있는 단어를 찾아서 해시태그에 있는 단어들로 검색이 돼서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입이 들어오는 건 설명이나 해시태그로 유입이 들어오게 되고 일단 해시태그로 유입이 들어왔다면 그 안에 있는 설명이나 컨텐츠를 보고 게시물 광고에 구입 의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좋아요가 다 보이거든요. 인스타그램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 지금 어떤 릴스가요. 이 사람 외에 이거 이제 제 친구로 돼 있는 사람이고 이게 지금 보면 30만 2,968명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되게 인기 있네 이렇게 생각해서 또 보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게시물에 하트가 많아서가 22.4%. 또 뭐 이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올린 게시물이라서가 22.0% 정도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우리가 키울 때 어떻게 키우셔야 되느냐? 일단은 처음에 팔로우의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팔로우가 나를 따르는 자를 팔로우라고 하는데, 이런 팔로워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줄이 길게 늘어서 맛집을 보듯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일단 만약에 이 분의 어떤 인스타그램을 그냥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게시물이 몇 개 있는데 팔로워가 몇 명이 있고 팔로잉이 몇 명이 있다. 그러면 이걸로 이 사람이 되게 인기가 있구나, 인기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인기가 있구나 없구나를 사람들이 판단하는 척도일 뿐이지 이것이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거는 또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팔로워 수를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팔로우를 사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여기 딱 안 나와줄 것 같은데 나오면은 좋겠지만 네, 뭐 여기 가끔 뜨던데 지금은 안 뜨네요. 바로 볼라니까. 어쨌든 팔로워를 뭐 한 명당 뭐 50원 이런 식으로 팔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초기에 팔로워를 늘릴 수는 있지만 그분들에게 내 게시글이 도달이 돼봤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겨주지를 않죠. 그러니까 열성적인 어떤 역할을 하질 않거든요. 게시물에는 어떤 게시물을 내가 올렸을 때 좋아요나 댓글이 많이 달려진다면 인스타그램이 생각할 때 이 게시물이 되게 좋은 게시물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송출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할 팔로워들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로워를 사시는 것보다는 내가 처음에 좀 발품을 팔아서 뭐 같이 이제 마팔할 사람들을 찾거나 어느 정도 이제 팔로워를 조금만 늘려놓으시고 정성적인 내가 이제 내 게시물에 관심을 가질 만한 팔로워들을 모아주시는 게 나중엔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메가 해시태그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는요.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기 있는 해시태그들을 가져다 붙인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내 계정에는 역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시태그는 검색 엔진, 즉 인스타그램의 검색 엔진에게 이러한 해시태그, 이러한 카테고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 인스타그램을 보여줘 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용도로도 쓰여지지만 실제 해시태그는 검색 엔진이 그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여기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게 해시태그인데 너무나도 여러 가지 해시태그가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에 어떤 뭐랄까요 카테고리가 불분명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게시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선팔이나 마팔, 소통과 같은 해시태그를 붙였을 때 반짝 효과론 좋아요나 팔로우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정성적인 고객들을 끌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게시물과 관련된 해시태그를 통해서 유입되는 게 브랜딩도 될 것이고 나아가서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처음 키우실 때 너무 초조해하거나 욕심을 부리진 않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게시물을 올리면서 꾸준하게 활동을 하는 게 실제 인기 있는 계정이 되는 방법일 거거든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일관되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게시물 뭐 하나씩 올린다든지 그렇게 꾸준하게 운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콘텐츠와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의 이용자가 그 계정을 팔로우한다라는 건 그 계정의 정보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 또는 내가 관심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거거든요. 즉 우리 계정에 대한 소식을 받아보고자 해서인데 이렇다면 계정의 글은 팔로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 컨텐츠를 게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관되면서 연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피드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나만의 피드 또는 다른 계정과 차별화되는 컨셉을 만들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키운다라고 할 때는 인스타그램은 소통의 도구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게시글에 인물이 들어가는 게시물은 그렇지 않은 게시물보단 좋아요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소셜 공간에 제품만 놓기보단 제품의 일상 속에 있는 모습을 올려서 소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직접 찍은 사진을 많이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스타그램 내에 팔로워하는 기준이래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팔로워하는 경우가 72.7%. 아마도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정보이기 때문에 팔로우를 할 테니까요. 그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사진이나 영상이라서 팔로우하는 경우가 58.8%, 내가 원하는 정보여서가 56.9% 이렇게 된다고 해요. 유명한 사람 브랜드라서 또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이런 경우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고 싶어하고 원하는 그런 정보들이 많다면 팔로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콘텐츠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일 쪽에 관련된 어떤 상품들을 판다라고 한다면 그에 관련된 정보들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채널을 팔로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 제품만 그냥 무작정 그냥 올리는 것보다 기왕에 그 네일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담아준다면 그 정보가 유용하다 생각하면은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채널에 팔로우를 할 거예요. 그럼 그 채널에 팔로우해서 보고 있다 보면 팬심이 생길 테고 그 중간중간에 내가 우리 채널에 그 상품에 대한 어떤 광고를 하게 된다면 광고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게 홍보를 가끔 홍보 같지 않게 가끔 좀 흘려서 하게 된다면 이게 정보로 받아들여지고 그만큼 인지도가 마음속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인스타그램은 어쨌든 해시태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사진 동영상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는 맞지만 사진 동영상만 올려서는 사람들이 유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검색어인 해시태그가 꼭 필요해요. 이때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해시태그를 사용해 주셔야 될 테고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있는 이미지들이 모두 모여있는 페이지가 보이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해시태그는 고객이 내 브랜드를 발견하기 위해서 거치는 입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게시글을 쓰실 때 게시글을 그냥 쓰고 마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해시태그들을 달아서 고객이 무엇인가 그 해시태그에 관련된 내용을 찾았을 때 내 브랜드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거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개성이 돋보이는 사진이라는 거는 사진을 올릴 때 너무 피드의 통일성을 깨지 않으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이미지 컷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독특하고 매력적인 어떤 사진이나 브랜드의 개성이 돋보이는 사진을 찍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인스타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인스타그램은 사진이 위주거든요. 사진하고 동영상이 중요한 곳이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높은 사진을 포스팅했을 때 상대방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내 컨셉에 맞는 사진을 올려주시는 게 필요로 하겠죠. 이쪽을 보면은 되게 맛있는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 들죠. 반면에 이쪽을 보면 어때요? 고양이 인스타그램 같은 느낌이 나죠?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이 먼저 보여지는 게 인스타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계정으로, 제 계정이 아니더라도 잠시 어떤 계정으로 가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 계정을 둘러봤어요. 이분은 이제 개인 블로그 계정인데 일단은 소개를 보니까 웨이트하는 직장인, 운동하는 여자, 다이어트 헬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웰빙 식단 이런 쪽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요. 보시면 되게 인기가 있는 어떤 인플루언서처럼도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기 운동하고 관리하는 모습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딱 보아도 운동을 좀 관심을 가져 하는 그런 분들이 이 분의 인스타에 팔로우를 할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그의 이제 관련된 내용들 포스팅들이 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주시는 게 필요로 해요. 자, 성공적인 해시태그 사용하기. 이 부분에서는 해시태그와 게시글의 연관성이 뚜렷하도록
자기 게시물에 맞는 해시태그를 찾아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타겟층에 맞는 해시태그를 좀 활용해 주셔야 될 텐데요. 여기서는 그냥 369 공식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일단은 해시태그는 30개까지 달 수는 있어요. 근데 30개를 가득가득 다시는 것보다는 나랑 이제 관련된 내 게시물과 관련된 해시태그들을 달아주셔야 될 텐데요. 해시태그에서는 보시면은 이렇게 태그에 전체 공개 게시물이 많은 것과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시태그들을 좀 섞어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게시글의 해시태그가 뭐랄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요. 그래서 아마 상위 노출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 량이라고 해서 태그를 올려서 사람들한테 보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 정도 되는 해시태그나 아니면 좀 적은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상위에 노출이 돼 있으면서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인스타에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우리도 검색을 해볼 건데요. 이쪽이 이제 검색란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제가 많이 관심을 가져하는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MBTI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검색에다가 예를 들어 제가 뭐 댕댕이라든지 뭔가 아이고 오타가 났어요. 관심을 갖는 해시태그를 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죠. 이게 이제 인기라고 나와 있는 거는 댕댕이라는 그 소개글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게시글들이 보이는 거고요. 계정이 실제 보시면은 소개글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들어간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디오는 뭐 특별히 볼 건 없을 것 같고 태그를 보자면 지금 여기가 이제 태그인데 제가 댕댕이라고 적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게시물이 1846만 개 정도의 게시글이 있대요. 자, 여기 잠깐 들어가서 볼게요. 그러니까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게시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내가 이 계정 자체를 팔로우를 하겠다. 계정이 아니라 해시태그 자체를 팔로우하겠다면 팔로우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인기 게시물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인기 게시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꽤나 많은 그런 인기 게시물들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경쟁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남아있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해시태그도 가져가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 계정이 어떠한 카테고리 안에서 보여지고자 해 라는 거를 인스타그램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작은 해시태그도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큰 해시태그로 올렸을 때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초반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의 지수라고 할까요? 등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상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이 해시태그를 쓴다고 해도 앞에 뜰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경쟁이 적은 미디움 그룹이나 스몰 그룹 정도의 해시태그를 좀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댕댕이는 지금 1846만이나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댕댕이 간식이나 댕댕이 뭐 일상으로 보시면 훨씬 일단 게시물들이 적어지고요. 더 밑에 보니까 댕댕이 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뭐 1.9만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가 작은 해시태그들도 꽤 보이죠. 그러면 이 중에는 이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잖아요. 얘는 이제 게시글이 5,000개 정도 되니까. 그러면 여기 인기 게시물에 뜨기가 조금만 노력해도 그래도 앞쪽에 뜰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기 게시물이나 최근 인기 게시물 이런 게 있는데 최근 인기 게시물 같은 경우 최근 게시물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렸을 때 최근에 올린 그런 것들이 이 앞쪽에 이렇게 뜨게 되는 거거든요. 얘는 보니까 12월 25일이고 아까 얘 같은 경우는 2월 1일 날 올렸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며칠 날 올려나 볼까요? 얘는 3월 10일 날.
이런 식으로 최근에 올린 게시물들이 좀 더 앞쪽으로 이렇게 뜨는 게 이제 최근 인기 게시물이에요. 근데 아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때 오래된 그런 정보가 아니라 최신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게시물을 올렸을 때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일단 자주자주 그래도 올려주시면서 이런 해시태그들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작은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상위에 그래도 인기 게시물로 노출이 됐다라고 해도 쉽게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일단은 해시태그들을 섞어서 쓰실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해시태그는 사람들의 검색 외에도 알고리즘에게 계정의 카테고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카테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줘 라는 의도가 되고요. 따라서 인기가 적은 해시태그라도 같은 속성의 해시태그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지만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초반에 우리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팔로우가 빨리빨리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참 안 일어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마 노가다가 조금 필요한데요. 보통 이제 맛팔이라고만 검색해도 많은 포스팅들이 검색이 되거든요. 그럼 이러한 포스팅에 가셔서 일일이 팔로우 신청만 누른다고 했을 때도 대부분의 이용자가 맛팔을 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너무 우리가 근치만 팔로우를 쭉 눌렀을 때는 어뷰징으로 걸리기가 쉬워요. 그랬을 때 아주 안 좋은 경우로는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약간의 텀을 두시고 팔로우를 신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바에 마찬가지로 마파를 이용한 품앗이는 진성 고객이진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서로 간의 팔로우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지 내 컨텐츠를 내 게시물을 올렸을 때 그 게시물에 관심을 가져야 줄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약간 마중물이라고 하죠. 팔로워가 사람들이 어쨌든 맛집에 사람들이 조금 있어야 여기가 맛집이니까 우리 좀 기다려서 먹자라든지 웨이팅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저기 맛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들고 팔로우를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 약간의 어떤 팔로우를 늘리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로 우리가 팔로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팔로우의 최대치는 한 계정당 7,500명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봐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효과적인 관심 표시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2번 탭하면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게시글에다 좋아요를 하고 싶다면 사진을 2번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좋아요가 눌려져요. 아니면 여기 하트를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상대방의 알림창에는 누가 좋아요를 눌렀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떠요. 지금 요거는 이 사람의 알림창이지 제 알림창이 아닐 거니까 일단 홈탭에서 가서 알림창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요 위쪽에 있는 요 하트가 알림창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 누구가 좋아요를 눌렀다라든지 누가 어떤 댓글을 남겼다라든지 누가 예를 들어 팔로우를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알림창에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시물을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댓글도 남기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알림창에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니 팔로우를 한다 그러면 저도 팔로우를 신청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팔로우를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댓글에 대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이란다. 게시글에 대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런 어떤 정성적인 활동을 했다면 그 이후에 팔로우를 했을 때 팔로우에 대해서 마파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도 상대방의 알림창에 보이는 부분이라 좋아요와 댓글이 효과적인 관심 표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우를 늘리고자 해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내 매출의 상승을 위함이겠죠. 뭐 일반이면 일반 팔로우를 늘리는데 목적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실질적인 팔로워가 필요하실 텐데요. 따라서 내 인스타그램에 관심을 가져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마찬가지로 팔로우나 좋아요를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만약에 건대에 위치한 라멘집이다 라고 한다면 타겟은 당연히 건대 부근의 대학생일 테고, 그런 분들에게 대학생들이 자주 쓰는 해시태그를 검색해 가면서 앞에 방법들을 활용해 주시면 그래도 마파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인스타는 어찌됐건 간에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거나 여러 가지를 올린다기보다는 주로 올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올릴 것인지 그거를 정해서 올려주셔야 되고 꾸준하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해시태그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시태그 다시는 거 꼭 잊지 말고 달아주세요. 자, 이게 이제 관련 해시태그들인데 몇 개만 제가 적어 놓았어요. 참고로 보시라고 넣어드렸고, 요거는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톡방에 또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것들은 더 넣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말고도 더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 것들이니까 참고해 보세요. 네. 자, 인스타그램의 특별한 기능.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보시면은 잠깐만요. 요 위쪽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어떤 버튼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 버튼에는 이렇게 사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어떤 명함같이 로고들이 들어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스토리는 뭐냐면 내 팔로워들에게 뉴스피드 상단에 24시간 동안 이렇게 보여졌다가 사라지는 게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 브랜딩을 하실 때도 많이 쓰실 수가 있고,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기가 좋은 게 스토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텐츠를 너무 고퀄리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인데,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는 최대 15초까지 짧은 영상을 통해서 많은 컨텐츠 생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즘 15초가 아니라 좀 더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스토리를 생성해도 일반 게시물처럼 피드에 각각 노출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제일 상단에 동그란 아이콘 형태로 띄워져 있는 게 스토리라고 합니다. 일반 피드는요, 여기 지금 어떤 뭐 올라가 있는 게시글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해보면 다른 게시물로 나오고, 또 뒤로 이렇게 넘겨보면 어딘가 이 밑에 있거나 사라졌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드에 올렸다고 해서 그 순간에 내 친구들이 모두 다 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피드에 올린 것들은 볼 수도 있고 못 보게 되는 확률들도 있지만, 이 인스타그램에 있는 스토리 같은 경우는 위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누르면은 그 분이 이제 올린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 같은 경우는 좀 잘 활용을 해주신다면 우리 고객들에게 내 사업을 어필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하냐면, 이렇게 지금 학용품 파는 쇼핑몰이거든요. 파자마 짱구 이런 거 판대요. 이거 관심 가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 바로 가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뭐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놀랬네. 잠깐만요. 네, 링크 방문하기 눌러봤어요. 화면에서 안 보여가지고 놀랬네. 자, 이렇게 하면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링크로 넘어가서 이 상품을 직접 뭐 사거나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몰, 스마트 스토어 같은 어떤 몰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요. 자, 되게 재밌죠. 뭐 포크레인 같은 게 막 이렇게 땅을 파요. 되게 신기하니까 이거 만약에 중장비를 좋아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이거 사주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분의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들어갈 테고,
여기 있는 것들 판매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판매처를 눌러서 들여다볼 수가 있고, 여기서 아까 그 굴삭기가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그죠? 포크레인.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쿠팡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 포크레인을 사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엄청 비싸네. 그죠? 부잣집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못 사겠다. 네,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그 상품들을 이렇게 좀 신기한 것들을 많이 올려요. 그러면 관심이 가면 되게 신기하죠,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예, 마음에 들면은 이런 걸 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 상품은 아까 너무 비쌌지만 조금 싼 상품들 같은 경우는 도전할 욕구가 생기지 않나요? 예, 그러면은 저렇게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개인 브랜딩 역할을 하는 용도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같은 경우는 밑으로 그냥 흘러내려가는 형식이 아니라 팔로워들의 뉴스피드 상단에 이렇게 보여지니까, 만약에 이렇게 봐도 되죠? 스토리를 눌러보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마 이런 식으로 로고가 계속해서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자꾸 보다 보면 브랜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심심해서 눌러봤을 때는 또 그 내용을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는요, 일반 사용자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뒷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퀄리티 있게 만든다기보다는 실시간으로 자꾸 올리는 그런 용도로 스토리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토리에는 스티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객들의 어떤 의견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스티커를 붙여서 고객들의 의견을 살짝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스토리는 좋은 점이요. 인스타그램은 피드에는 우리가 링크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링크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링크가 연결이 되는 곳은 일단은 프로필 창에 요 웹사이트 있죠. 일단 네 계정을 눌렀는데 여기 웹사이트를 눌러서 연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일단 링크 연결이 되는 부분일 거고요. 저번에 대충 만든 거라 안 이뻐요. 자, 그 외에 연결이 되는 곳이 바로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토리 컨텐츠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눈길 가는 어떤 그림을 넣고 구매하러 가기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좀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스토리에 좋은 점 하나 더 있다면 하이라이트라는 걸로 묶어서 꺼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스토리는 24시간 후에 사라진다 라고 했었죠. 그렇지만 일단 내가 이 스토리 중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보이게끔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스토리에서 잘 찍은 것들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이라이트를 사람들이 내 그 프로필 창을 보시고 들어와서 또 확인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주시쌤네 한번 눌러 가볼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해놨냐면 뭐 엔잡러, 뭐 주블리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놨죠. 여기를 누르면 이분이 이전에 이제 스토리로 올렸던 것들이 이렇게 쫙 나오게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쓰는 걸 하이라이트라고 하고,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요. 여기는 안 쓰고 있고, 자, 아까 내용을 다 봤었나 보네. 여기는 밑에 보면 이달의 신상, 이달의 후기, 세일, SNS 후기 혜택, 사은품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뽑아 놓은 게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세일을 누르면 저번에 이제 스토리에 올렸었던 상품들을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마음에 드는 상품은 샵 보기를 해서 넘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게 한다든지,
링크를 연결을 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게 바로 하이라이트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스토리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스토리들을 하이라이트에 뽑아내는 게 돼요. 그래서 저 카드 파우치를 사고 싶으면 링크를 가서 이렇게 따라가서 살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스토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신다면 하이라이트로, 그러니까 내 계정에 관심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은 내 그 프로필로 들어오시기도 할 거잖아요. 그럼 프로필의 하이라이트를 보고 어떤 뭐 강의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겠죠. 자, IGTV는 릴스로 바뀐 상태라 릴스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은 실제 요즘 릴스타그램이라고 할 정도로 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릴스를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이렇게 지금 플레이 버튼 같은 게 있죠? 요게 릴스인데요. 이렇게 릴스를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올려놓은 릴스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영상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많이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예요? 이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릴스를 좋아요도 누르거나 관심도 가질 수가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게 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릴스에 올리는 영상은 좀 전에 보셨겠지만 세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오랫동안 그 릴스의 내용을 보게끔 하려면 그 릴스의 내용을 올릴 때 정보가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정보이거나 음악이 보면은 요즘은 그 지수에 아까 꽃향기만 난 것 같단다. 이 음악 있잖아요. 꽃이라고 하던가 그 음악이. 그 음악 같은 경우가 되게 인기 음악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거를 따라하는 릴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 편이라 그런 것들로 올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음악하고 어떻게 보면 사진이 좀 잘 어우러지거나 영상이 잘 어우러진다라고 한다면 오랫동안 그 릴스를 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를 누른다면 인스타그램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릴스를 추천을 해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되는 릴스 영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대박이 난 릴스 영상이 있다면 실제 팔로우로 들어오는 유입률도 굉장히 높아지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쇼핑 태그인데요. 쇼핑 태그 같은 경우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혜택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쇼핑 태그를 걸려면 좀 까다로운 게 그냥 인스타만 한다고 쇼핑 태그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페이지 있죠. 저번에 배우셨던 페이지. 페이지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샵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샵에 있는 거를 인스타에 이제 올릴 수 있게 그 인증이랄까요? 그런 걸 이제 거치셔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는 좀 까다로운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좋은 점은 이렇게 상품에다가 바로 태그를 걸 수 있다는 게 쇼핑 태그의 장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스토리에서는 그냥 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활용하신다면 스토리에다가 링크를 연결해 가지고 넣거나 게시글을 올릴 때 구매하려면은 우리 프로필에 있는 뭐 링크를 눌러서 구매하세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신다면 크게 이것까지 연결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봐요. 실제 이게 운영되고 있는 데가 요 계정에 보시면 아이고 화면이 안 보이는 상태네. 잠시만요. 자, 제가 아이더라는 어떤 스포츠용품 회사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면 샵복이라고 들어있죠. 요걸 누르면 이 아이더 오피셜에서 팔고 있는 상품들이 보이고 눌러서 들어가면은 그 샵으로 웹사이트로 가서 구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샵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샵 기능은요. 이런 식으로 상품의 그 뭐랄까 우리가 게시글을 올릴 때 그 게시글 자체에다 쇼핑 태그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을 보시면 이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을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 옷에 연결되어 있는 태그가 보이고 이 부분을 누르면 이 옷을 바로 살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쇼핑 태그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연결하는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지는 않아요. 일단 인증을 거쳐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골치 아픈 부분은 있지만 연결해 놓으면 좀 쓰시기는 수월한 그런 도구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의 친구 소환 기능을 좀 말씀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다 보면은 각종 이벤트에 친구 소환을 미션으로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친구 소환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친구 소환이라는 건 뭐냐면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그 해당 게시물을 함께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 본문에 바로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타 계정의 이벤트에 참여할 때 댓글에 적용하는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게시물을 작성할 때 해당 게시물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본문에다가 골뱅이 해가지고 그 계정을 적으면 그 사람의 계정에도 같이 공유가 돼서 보이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타 계정의 이벤트 등에 참여할 때 댓글에 적용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벤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친구 소환 이벤트를 많이 걸기도 하거든요. 이 친구 소환이라는 건 아주 간단한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게시물을 친구랑 같이 보고 싶은 게시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게시물을 만약에 친구랑 보고 싶은 게시물이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 답글을 달 때 여기다가 골뱅이를 붙이고 뭐 내 친구 중에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 그에 이제 관련된 제가 이라고 적었더니 이 씨들이 쭉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사람한테도 같이 이제 언급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골뱅이 적어가지고 쓰시면 돼요. 뭐 또는 뭐 아예 계정을 적어봐도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댓글을 적고 계시라면은 이 사람이 언급을 했습니다라고 저 사람 계정에 뜨게 돼요. 그래서 친구 소환을 해서 쓰시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게시글을 같이 보자라고 같이 이제 전달을 하는 거랑 같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혹시 오픈 채팅방에서 겪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오픈 채팅방에서도요, 골뱅이하고 그 채팅방 사람의 이름을 눌러보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언급이 돼서 카톡으로 알림이 가는 걸 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언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인스타그램엔 리그램이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리그램 해주는 리포스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리그램 이벤트는 고객이 내가 올린 이벤트성 컨텐츠를 공유하게 해주는 그런 이벤트인데요. 장점이라면 내가 올린 컨텐츠를 리그램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컨텐츠가 도달이 되거나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리그램을 한다라면은 고객들에게 다시 우리의 브랜드를 어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리그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게시글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시물을 내가 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리그램인데요. 리그램을 하고자 하는 게시물을 링크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제 인스타그램에 똑같이 올리는 거, 그런 걸 리그램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얘네가 링크 복사를 숨겨놔서 좀 찾았네요. 여기 공유하기나 링크 복사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리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어떤 어플로 이것도 어플을 설치하긴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활용하실 거면 이렇게 하면은 이 아까 전에 제가 골랐던 포스팅이 로딩이 돼서 그대로 가져와져요. 그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출처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쌈박이라는 어떤 분이 올린 인스타에 있는 게시글을 내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요 뭐랄까 그 출처가 어디쯤에 있는 게 괜찮을지, 텍스트는 어떻게 보이는 게 괜찮을지 이런 걸 고른 후에 이거를 리그램을 하게 되면요. 얘는 일단 광고고, 조금만 기다릴걸. 혹시 아까 내가 네, 해시태그 네. 예를 들어서 알려줄 수 있어요? 어떤 게 내가 해시태그인지. 어떤 게 메가 해시태그인지요? 네. 그러니까 게시물 양이 많은 게 메가 해시태그예요. 게시물을 많은 거예요? 네. 게시물들이 너무 많다면 우리가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진 그 같은 거 경쟁 되게 많아도 때문에. 그게 게시물이 많은 거예요. 게시물이 많다는 건 내가 올린 게시물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 해시태그를 통해서 올린 게시물들이 많은 경우예요. 그럼 나도 그 해시태그를 통해서 상위 노출을 하고 싶다면 그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 그렇게 해서 상위 노출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카테고리상은 그거를 가지고 오면은 그 해시태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추천 게시물로도 올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참고를 한 거고요. 자,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게시글을 올릴 때 아까 그 게시물에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는, 링크라기보다는 그 찍혀 있는 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문구를 붙이면은 여기 이제 붙였던 그 문구가 그대로 붙어요. 그래서 체크해서 올리면 이게 이제 리그램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포스팅을 할 때 이 사람 포스팅을 그대로 가져와서 포스팅하는 게 리그램이라고 하고, 간단히 말하면 퍼나르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리그램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내 콘텐츠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도달이 되고 노출이 상승하게 돼도, 또 리그램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내 브랜드를 어필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리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대략적인 내용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1시 8분이니까 11시 10분부터 쉰다고 보고 11시 20분에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직접 들어가서 얘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단한 그런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